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생활 속 힐링 풍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현관에 들어설 때의 첫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관은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잡다한 물건이 놓여 있으면 원활한 기의 유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당 주택일지라도 그 출입구인 현관이 막혀 있으면 실내로 기운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현관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은 적당한 공간과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현관 풍수의 기본입니다. 현관이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이나 벽이 정면을 가로막는 것은 기운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 협잡함과 답답함을 주어서 좋지 않습니다. 현관에는 최대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는 것이 좋고 청결과 쾌적함을 유지하면 안팎을 드나드는 어떤 기운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서 집안에 운기를 상승시켜 준다고 보는 겁니다. 자, 현관의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사람과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출입문으로서 동남쪽, 동쪽, 남쪽, 서북쪽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부부라면 현관이 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현관의 바닥은 붉은색 계통의 어떤 타일을 이용하는 것이 화사한 분위기를 안겨줘 좋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회색이나 검은색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현관 쪽에 거울을 배치할 때는 흰색 테두리에 긴 것을 들여와서 오른쪽 방향으로 거는 것이 좋고, 현관에 붉은색 계통이나 파란색으로 어떤 색상의 포인트를 준 흰색 매트를 깔아주면 집안에 운이 상승한 것을 도와줍니다. 자, 좋은 기운을 부르는 현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얼굴인 현관의 입구에 싱싱하고 생동감 있는 화분을 배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정돈된 신발장 위나 이 아래에 풋풋하고 향기로운 녹색 계통의 식물을 놓아두면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신발에 묻어들어온 어떤 탁한 기운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현관문에 밝고 맑은 소리가 울리는 어떤 풍경이나 종을 달아두면 맑은 기운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풍경 소리는 특히 어떤 생동감, 어떤 그런 생동하는 기운을 불러일으키는데 정서적으로 매우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현관문에 밝고 방금 말씀드렸죠, 맑은 어떤 소리가 울리는 풍경이나 종을 달아두면 이 맑은 기운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현관에서 나는 맑은 소리는 집안에서 가장의 출세를 돕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관 벽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거울 대신 액자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이는 현관에 거울을 잘못 걸어두면 집안에 출입하는 어떤 기운의 흐름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또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해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관에 가급적이면 붉은색이나 어떤 노란색 계통의 액자나 소품을 두어 좋은 기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득이 거울을 떼어내기 곤란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화분이나 화병을 두어서 좋지 않은 기운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신발장의 신발은 신발의 앞부분이 정면으로 보이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현관에 신발을 어지럽게 벗어놓으면 집안에 어떤 기운을 흩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청결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복을 부르는 현관 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매트를 깔아 놓으면 흙이나 먼지를 제거해 집안에 잡스러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막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어항이나 어떤 동전 그릇을 놓아두면 풍수적으로 좋다고 보는 것이죠. 평소 이 과소비가 심하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분에게 금전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서 이 현관에 어항을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물은 곧 재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잘 돌고 흐르면 재물이 끊기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 주의할 것은 어항의 물이 더럽거나 어항 안에 죽은 물고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오히려 이 역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수시로 어항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현관에 동전을 그릇에 담아 입구에 두면 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어항 대신 물 항아리를 어떤 대문이나 현관 양옆에 놓아두는 방법도 이 전통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등은 어떤 기운의 흐름을 이렇게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좋은 기운을 유도하는 거실의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가정에서 거실에 어떤 유리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리 테이블은 창의적인 노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다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리 테이블뿐만 아니라 어떤 석재류에 속한 어떤 대리석 등과 같은 테이블은 특히 젊은 분들에겐 너무 무겁고 어떤 정적인 분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 해서 이 적합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나무로 된 목재 테이블이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찬 기운을 유도해 줄 수 있죠. 나무는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는 그런 소품에 속합니다. 음양오행에서 동쪽 방위는 나무를 상징하고 생동하는 기운을 안겨주는 어떤 방위에 속하므로 나무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좋은 기운을 안겨준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나뭇결이 살아있는 어떤 테이블은 자연적인 효과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천을 씌우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이로운 어떤 기운을 유도해주는 어떤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기운을 유도하는 거실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실에는 포스터나 어떤 선정성 있는 그림의 배치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잎사귀의 어떤 모양이나 빛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 재배하는 관엽식물이 이 거실에 한 그릇 없는 집은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관엽식물을 적당하게 배치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 푸른색 화초는 또는 푸른색 식물은 좋은 기운을 화사하게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어떤 생기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 생기를 띠고 있어야 하고 힘이 없이 마르면 바로 바꿔줘야 합니다. 거실에 관엽식물 등 어떤 식물이 한 그릇 없는 집은 이 운기가 먹기 쉽다. 좋은 기운이 오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집안의 식물은 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어떤 관엽식물이라든가 푸른색 식물, 좋은 기운을 유도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 4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제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